지난 70년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이 또한 우리의 주권이 살아 숨쉴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60대, 70대, 80대, 90대 어른들의 그런 순국선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진년은 늘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분배를 추구하자,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자라고 외칩니다.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배분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 국회가 정말 저게 진정한 평등과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의 배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몸무게가 지금 130kg라고 합니다. 김정은만 배가 이렇게 나오지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은 쫄쫄 굶어가고 있는데 무슨 공평한 배분, 공평한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만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평등과 자유가 숨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진년은 없어져야 돼, 괴멸당해야 될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 대진년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도사님이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강도사님의 발언 중에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 일화가 생각납니다. 예전 북한에서 1980년대, 90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되셔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어르신들을 돌아가실 때 가장 뭘 걱정하십니까?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 걱정, 집안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데 우리 장군님은 과연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어떤 보리밥을 드시고 계시면서 살고 계실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러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 나만의 역사 교육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김정은을 지금 평화의 지도자 그리고 선한 인성을 가진 지도자라고 교과서조차 추켜 세우는데 어린이들이 과연 그 교과서를 보고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김정은을 주적이 아니라 김정은을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이고 자기 한 몸 바쳐서 인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1980년대, 90년대 북한에서 일어난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그리고 계속 마음 놓고 살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아버님 보고 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배워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것을 답습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할 때 애들이 오히려 집에 와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 말이 정말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교조,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전교조의 교사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 빠진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남한내 남로당 좌파 세력을 추종하는 전교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의사가 있는 분은 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정해진 순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마치고 싶은 사람은 마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말 답답한 마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국과 이 사회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셔도 됩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 나오셔도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나오기만 해! 지워버릴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부터 캐시록이라는 공부를 하고 일루미나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결하는 걸 하면서 정신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거짓에서 내 인생의 속에서 항상 자신이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전망다니는 문파였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친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이 기독당에서 내용을 보고 그때 정신 차려서 이 청와대로 와서 6개월이나 장자 이 내용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내용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맞아요. 사건들은 계속 차고 넘치게 우리가 널려 있습니다. 계속 따라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까지 작년 8월 달부터 작년에 모이셔가지고 현재 5월 4월 아닙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국민들은 자유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맞습니다. 이 배가 지금 강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전혀도 생각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산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왜 장기를 드시면 선수들은 몰라요. 하지만 중간에서 보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문재인이 문제지. 그렇죠. 문재인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안 나셔서 그럴 거예요. 지금 한 6, 7개월 만에 미국하고 동맹을 끄고 중국에서 동맹을 맺었다고 이미 뉴스 보도까지 방송을 해줬던 겁니다. 그거 하나로 이미 여적죄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기도 나오신 분들은 촛불 집회 탄핵이라는 걸 싹 다 계세요. 그런데 왜 임기도 안 끝나신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명예퇴직한다 합니까? 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냐고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직시키셔서 그분하고 국민들하고 하나 단합이 돼서요. 이 문제점에 서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개개인들의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저는 산에서 마음 변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해결하는 걸 하고 눈을 뜨고 이제 주님을 알게 돼서 제 머리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 여기 정강 목사님이 강화문 강장에서 국가 해결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 해결은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실정을 창피해하지 말고 쪽팔리하지 말고 전 세계에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나라 한국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로 봐서 생각들을 안 하세요. 이분법을 쓰고 계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옳은 말씀이죠. 저희가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나쁜 짓거리 해서 괴롭히는 자식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해결은 지금 1번부터 뉴스들로 보셔가지고 생각들 안 하시는데 문제점들이 다 있고 지금 세상은 거짓으로 다 선동에 속아넘어 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회개치 못해서 정신이 우리 과거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과거에 자유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현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끔찍했을지.
우리는 이 자유국가에서 태어나서 세상 플레임으로만 쫓아간 거예요. 돈 욕심에 못 먹고 못 살았으니 잘 번다. 돈만 모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오직 돈 벌 생각만 했다고요. 욕심에 내가 마약을 먹은 거라고요. 지금 현실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정신 차려서 세상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 있습니까? 홍콩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나는 다들 알았어요. 어린애들이 이미 대모를 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해서 그 나라 홍콩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한국 실정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인데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데모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뭐합니까? 이미 여적죄를 졌는데 여기 장관들 오셨죠. 별이 16개입니다. 합쳐서. 윤석열 총장님은 또 뭐라 하셨습니까? 자신은 사람을 보지 않는데요. 원칙을 지키신대. 근데 왜 체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무슨 정치 플레임을 해서 이제 뭐 정치학과 차라리 대학을 들어가세요. 전공을 하세요. 여기서 정치판 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만 해도 이미 팩트라고요. 왜 중국 입국 금지를 안 시켰는데 원인 제공을 안 했어요. 바이러스가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하나 국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안 그러겠어요? 중국 입국 금지, 전 세계 입국 금지를 먼저 하고 몸이 아픈 사람 한쪽에 빼서 의사를 투입해서 거기에 치료를 하고 한쪽 사람들 백신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입국 금지를 안 하니까 확진된 사람이 넘어와서 또 확산을 되고 또 넘어와서 확산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신천지 온갖 뉴스로 계속 방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신천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인점을 모르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국 입국 금지가 안에서 문제라고 떠들더니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팩트 하나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마트에서 동이나 쇠동이. 근데 한국이 동이 안 났죠. 이게 팩트더만요. 심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치판 뭐 플레임 깔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입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가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칩시다. 내가 전공 하나밖에 아는 게 더 있습니까? 그 전공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내가 제일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는 내 수준 가지고 사회면 경영뭐 온갖 것을 다 벌고 있어요. 그 사람 편입된 생각으로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 잘난 사람이 없다고요. 제발 지금 세상이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죽어나갈 일이 천지라고요. 지금 식량 문제가 세계에 떴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게 감정이 없나 봐요. 느끼질 못해요. 내용은 이해하는데 이게 나한테 닥칠 것을 생각 안 한다고. 이게 닥칠 것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도 지금 오존축하게 지급하게 해서 온갖 메뚜기한테는 서식 방법에다가 4천억 마련합니다. 500배가 번식을 한대요. 모든 지구조건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메뚜기한테. 알겠어요. 그걸 오리 가지고 뭐 10만 명 말해갖고 잡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를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이제 조금씩만 더 가보시죠. 이게 얼마나 확산됐지. 그러면은 그걸로도 식량 문제로 인유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들이라고요. 신경들 안 쓰셔도 그러죠. 더군다나 지금 아까 전에 내가 나라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전쟁 문제가 가면 갈수록 날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각들 좀 더 집중 좀 해보십시오. 엉뚱한데 플레임만 빠르게 들지 마시고 우리는 국민이라고 잘난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팩트로 잡아도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에서 그러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결론 내린 답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 정보들이나 오늘 다 문제였고 전쟁도 심각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상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못 믿겨서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회개시킨다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나라 봐보세요. 공권력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문제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을 전 세계 애국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애국에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선보이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저는 사회주의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번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좀 들어주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분의 4 정도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선거가 끝난 후에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신랑 가운데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 보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팩트인지 안 그러면 가짜뉴스인지 제가 계속 밤을 새면서 그 부정 의혹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 하면 저는 95%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어제 그저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지금 미통당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이게 가짜뉴스다, 고발하겠다 하는 사람 중에서 이 통계에 관한 전문가가 나서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벌이 좋고 정말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전공을 보면 다 통계학의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통계학의 전문가, 내노라 하는 평생을 통계학에 정말 몸담아왔던 그 박사님들의 모든 결과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결론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을 그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박사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을 할 적에 자기들이 99% 내지 100% 확신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는 100% 99% 내지 100%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한 사람도 아닌 많은 통계학의 전문가들이 정말 이번 선거는 조작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저도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이번에 공명선거위원으로 제가 좀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사전선거 투표를 하지 말자는 광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례없는 사전선거 투표가 이번에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사전선거를 하면서 많이 부추겼습니다. 사전선거 하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많은 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전투표라는 게 얼마나 구멍이 숭숭 뚫리고 얼마나 조작하기에 쉬운 것이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 선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맨날 몇 밤을 그걸 지키면서 올라온 많은 증거 사례들,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그냥 제 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다 그것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거를 들은 척 안 척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물타기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서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절대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 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같은 짓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 공명선거에서 정말 다시는 정말 공명선거라는 이런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교에 반장 선거 하나도 부정이 있으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정말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금관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두 달이 있었는데 왜 꿀먹은 덩어리처럼 다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왜 안 이랬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마치고요. 저 대법원 교대 대법원 경찰청 앞으로 갈 겁니다. 네. 가서 인간 띠있기, 윤석열 총장 지키기, 그리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우리가 조용한 정말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인간 띠를 두르고 온 대법원 경찰청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저도 하나 인간띠가 모자랄까봐 저도 이거 마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가셔서 우리 정말 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파헤치는데 우리 아무리 작은 힘이지만 한번 보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앞에 우리가 지금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고 국회 청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이거는 여당이 지금 다 잠식하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해도 힘빼는 작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들어가셔서 청원에 들어가셔서 백악관 트럼프가 하는 데 들어가셔서 그 한국의 이 실정을 알리고 이것을 세계적인 여론화시켜서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법치주의니까 법대로 이 부정선거가 만약에 부정선거였다 하면 이걸 선거를 우회시키고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셔서 꼭 성원을 올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는 이제 인천 자유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메가더장군 동상을 보면서 참 주변에 정말 인천시청에서 잘 관리를 해줘서 꽃들도 아름답게 잘 관리가 돼 있고 오색달록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메가더장군의 그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 장군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서울 사는 분들은 가깝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그런 자유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라도 가셔서 거기서 역대 대통령들과 순국 선녀들의 무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런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생겨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과서를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저지했던 자라고 묘사하는 교과서도 있고, 김정은은 아주 훌륭한 위인이라고 추종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일반 지식인들이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고, 전교조가 너무나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아까 전에 우리가 삼양동 가서 기자회견 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몇 분이 오셔서 대진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대진연은 예전에 한총련, 전대협 그런 후신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종북 좌파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진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입니다.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 역시 대진연과 한 줄기인 민중당의 일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들이 종북 좌파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는 그날까지 우리 삼호맹 열심히 투쟁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